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의 굿닥터 이동엽 원장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척추 질환은 국민 질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환자인가 아니면 지나가나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 허리 아파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국민 5명 중에 1명이 척추 질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심평원에 또는 공단에.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병원에 아파도. 그렇죠. 그래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허리 아픈 분도 물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한 4천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900만 명이 환자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당연히 고령 인구가 그렇죠. 증가하는 것도 네. 있지만 중장년층에서 이 퇴행이 가속화됐어요. 현대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 또는 이제 청소년들이 생활 습관, 자세,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국민 관심 질병 통계 2024년 평가에서 여러분들 20년 전에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도 대비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거의 81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972만 명이 환자로 등록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1000만이네요. 예, 이렇게 네. 유병률이 높다는 거예요. 척추 질환이. 그럼 나는 과연 환자군에 속하나? 네.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 성인 70%에서 80% 한 번 이상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든지 직장을 못 가는 환자들이 계셨던 거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저한테 오신 30, 40대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예,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왔어요. 너무 아파해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숨어 있었던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명절 때 안 좋은 생활 습관, 음주, 또 앉아 계시고 일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전부 치고 이러면서 확 나빠지셨던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순 근육통이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 협착증이냐라고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노인들만 걸렸는데 오늘 제가 본 50명 중에서 한 20명이 30, 40대예요. 젊으신데. 그러니까 예. 젊어졌단 말이죠.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즉 예전처럼 노인성 척추 질환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냥 척추 질환. 그런데 생활 습관 병이다. 생활 습관의 성격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질환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이 환자 중에서 한두 명. 오늘 제가 50명 봤다 그랬죠? 네. 2명 꼭 수술해야 되는 환자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마비가 와요. 그럼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저도 오늘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되는 허리 아픈 분들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허리가 이제 왜 이렇게 아픈지 우리가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픈 것에 대한 분류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좀 요 슬라이드 직접 만든 건데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옛날에 이제 물리화학 우리가 이제 과목도 있었죠. 그죠?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로 한번 구분 지어봤어요. 네. 허리 통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압박이라고 했고 여기는 화학적 자극이라고 가로치고 염증이라고 써놨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구조적 압박은 물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서 구조적 변형을 얘기하는 거고 네. 요거는 화학적이란 말은 구조까지는 아직 변형이 안 됐는데 기능적으로 떨어진다든지 네.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척추 질환도 일종의 구조체잖아요. 척추도. 그렇죠. 그 구조체라는 게 그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든지 터진다든지 신경이 압박된다든지 젊었을 때의 척추 구조체가 이제 변형이 오면서 뒤틀어져서 뼈, 인대, 관절 문제가 돼서 이제 복원이 안 되게 뒤틀려 버리면 그래서 신경이 압박돼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맨날 주사 맞고 한다고 낫겠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쵸. 이럴 예. 때는 부득이 인구 100명 중에 한두 분, 두세 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고 네. 대개는 구조적 변형이 오기 전에 또는 응급으로 구조적 변형이 오면 응급수술이 필요하겠지만 95% 이상에서는 화학적 자극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신경은 심하게 아직 눌리지 않았고 협착도 아주 심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염증이나 부종이 많고
MRI 검사해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환자는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염증 예. 화학적 자극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정말 많은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헷갈리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내가 구조적인 문제냐, 화학적 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수술은 필요 없어요. 즉 염증에 대한 통증이 이러면 염증을 잡아주면 돼요. 염증의 포커스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주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단이 있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치료의 첫 단계다. 네. 자, 보세요. CI 주사예요. 제가 만든 주사가 아니에요. 원래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은 합니다. 네. CM이라고 하는 기계에 들어가서 주사를 놓는다라는 뜻도 있고 중의적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 씻어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척추가 빌딩이에요. 불이 났어요. 3층에, 4층에. 네. 이게 3층에 불이 났는데 현관에다가 물을 뿌리면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 물을 뿌려야지 불이 나죠. 그래서 카테타라는 호수로 소방수가 올라가듯이 현관에서 물 뿌리는 게 아니고 3층에 직접 올라가서 주사 치료하는 거예요. 즉 단순 주사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곳까지 소방수가 카테터를 가지고 올라가서 시암이라는 기계를 보면서 하는 치료. 그래야지 정확한 염증을 파악한 다음에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불이 난 신경 근처를 끌 수가 있어요. 그거를 CI 주사로 1.5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1단계 주사 치료랑 확연히 구분이 되고 효과가 좋고 또 시술까지 안 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주사 환자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CI 주사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수술 시술이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 CI 주사는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까이 간다. 그리고 네. 좀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주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되죠. 쓸데없이 약을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물을 안 뿌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중간 단계 치료로서 충분히 진단적 목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CI 주사 언제 해당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거 좀 맞으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수술까지 필요 없는 초기 디스크, 초기. 협착증도 수술 필요 없는 초기나 중기 정도. 네. 그래서 염증이 심한 경우 또는 MRI상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너무 아픈데 화학적으로 아픈 경우, 염증 때문에 아픈 경우 또는 신경근염이나 방사통 있는 경우 아까 방금 통화했던 어머님 요런 데 해당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MR 찍고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다음에 수술했는데 계속 아파요. 수술하면 신경 주변이 떡이 돼요. 막 늘러붙어요. 정말. 그래서 심해지기 전에 유착을 녹여주는 카테터로 이리게이션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주사 치료했는데 반복했는데 일반 주사 스테로이드 계속 맞으면 몸 다 안 망가집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CI 주사라는 거를 1.5단계 주사를 충분히 전문성이 있으면 네. 치료가 될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CI 주사 치료는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 그리고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